광수의 특별한 포인트는 그 자기를 특별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 광수님의 어떤 행적이나 그리고 부분의 생활 양식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이제 광수님이 특별한 이유는 꼭 그런 문화만으로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야 사람들이 광수님 옷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군요. 결국 그 패션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패션 브랜드 많이 알면 뭐합니까? 이 사람이 옷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썼고 저 사람이 옷에 얼마나 관심이 많고 이런 거를 뭐 패션 브랜드만 알지 뭐 모르는구만? 응? 오늘부터 나에 대해서 패션으로 뭐라고 하지 마라. 지적이야 뭐 계속 해왔잖아. 뭐 이제 와서. 그래. 아 반박 불가지. 아니 뭘 울지 말고 말해봐 지금. 굉장히 지금 통쾌해요. 굉장히 통쾌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패션의 본질을 봐야지. 이 사람이 아까 이 광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림의 가격을 책정하는 거기에 그림 얼마나 이제 애를 썼는가 그걸로 자기는 가격을 본다고 하잖아. 광수님은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람이죠. 그 고급스러우면서도 특별한 패션을 추구하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도 알겠어. 광수님이 안목도 있고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는 사람이야. 뭐 그러니까 광수님은 공격받을 여지도 많고 그리고 존경받을 여지도 많은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죠. 허세도 심하고 인종 욕구도 강하면서 선민의식도 있고 그러면서 본인은 돈으로부터 초연하고 싶으면서 돈을 굉장히 또 추구하는 모순적이면서도 또 인간적이고 여러모로 입체적인 사람이지. 재밌을 것 같아요. 광수님이라는 캐릭터. 완성되지 않았어도 조금이라도 그림이 나아지는 게 낫잖아. 어차피 완성 못할 거 도화지를 찢어버리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완 패션의 완성이 얼굴인데 얼굴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그러면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시작도 하지 마. 그래도 준비를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야지. 포기하면 안 돼요. 물론 중포마의 정신이 중요하긴 하지만 광수 나중에 뺄 때 빼더라도 뭐 광수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 뭐 광수부터 하지 뭐. 광수님이 또 이렇게 다소곳하게 서 계셔가지고 어쨌든 1위는 강수였을 테니까요. 투표 1위는 남자들 숙소에서 이제 남자들이 그 기다리고 여성분들이 부르고 남자들이 이제 맞춰서 나오는 거니까 남자들의 선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방금 1위가 영수님이어가지고 광수님은 이 돈에 대해서 확실히 무언가 좀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 도 근데 광수 씨가 가난했다가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 스타일은 또 아니란 말이지. 그렇다고 또 쭉 부자였던 사람 같은 모습도 아니야. 그러니까 집이 가난했는지 부자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거는 좀 더 보면서 풀어 나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이 돈에 대해서 초연한 그런 멋진 사람이고 싶으면서도 또 돈에 대해서 또 집착하는 면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쭉 부자였던 사람하고도 결이 조금 다른 것 같고 갑자기 졸부 느낌도 아니긴 한데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고르자면 어쨌건 돈에 대해서 쓴맛을 본 사람이 아닐까? 돈의 쓴맛을 본 사람일 것 같기는 해. 이게 뭐 어렸을 때 어떤 경험하고도 연결돼 있을 수 있겠죠. 이거 뭐 나중에 광수 파트에서 한번 광수 씨의 삶을 여러 가지 소설로 그때 한번 써보죠. 영수님의 또 설레발 우리 비싼 거 먹자. 아니 뭐 다 같이 가는 거야? 뭐 각자 가서 먹는 거지 뭐 우리 비싼 거 먹자라고. 영수님은 이번에 보면 보통 허세는 인종욕구랑 연결돼 있어요. 뭐 그렇겠죠. 내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허세를 부릴 거 아니야. 난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은 거고. 그리고 또 허세와 인정욕구가 또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또 실리가 아닌 다른 더 의로운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허세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러니까 영수도 저 영수의 허세 중에는 꽃게탕도 있는 거예요. 그 남을 위한 헌신도 존재하는 거야 그 안에. 근데 영수는 뭔가 자기가 혼자서만 비싼 거 먹기가 좀 그랬나?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얘기를 막 나누는데 뭐 각자 알아서 먹는 거지. 영수님은 은근 애 같은 면을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애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영수님이 아빠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영수님이 만족하는 건 영수님이 진짜 아빠 같은 사람이어서 그 얘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빠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애기 때문에 그 소리가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건 영수 파트에서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비싼 거 먹자 했을 때 뭐 영훈님 알아서 먹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아니 잠깐 그러면 우리 광수 형님이랑 가면 진짜 한도 없는 거야? 광수 씨를 굉장히 부자로 얘기를 하는데 광수 씨 지금 연봉 12억을 꿈꾸시는 분이 지금 광수한테 지금 부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본인은 연봉 12억을 올해 한다면서. 근데 이제
영수도 영업 많이 다녀봐서 보면 알겠죠. 광수 보니까 이 사람 상당히 그 큰 금액을 몸에 두르고 소품에 대한 이런 게 보면 이 사람 지금 명품 차 한 대 값은 나오겠구만 이래저래 합쳐서 막 다 나오겠지. 영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눈썰미가 있는 사람 같아요. 광수님 유튜브 계시는 분이 돈 때문에 어릴 적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광수님 내가 이따 원래 심리더 팔사라고 그러는데 광수님이 집이 원래부터 힘들었던 집이 아닐 거야. 광수님의 집은 어느 정도 잘 살다가 갑자기 망했거나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으면서 어머니께서 돈 아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살게 된 가정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광수님은 돈에 대한 집착이 생각보다 클 거예요. 그래서 광수님은 이 그 졸부 계열은 아니지만 그 자기 거를 되찾는다는 느낌이 있어. 그 약간 다시 자기의 원래 수준을 찾는다라는 그게 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광수님의 집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계속 그냥 가난한 게 당연한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부자가 된 그 케이스가 아니야. 원래 살다가 무너져서 갑자기 그 공포심에 쫓겨던 사람이 지금 다시 부를 이룬 케이스에 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광수님은 돈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지. 근데 영수가 보기에 광수 씨는 부자로 보여. 근데 영수 씨가 상대가 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광수 씨에게 한도 없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광수 씨에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광수 씨는 저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해. 항상 저런 관심, 저런 거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광수 씨가 부에 조금은 그냥 집착이라고 표현할게요. 집착까지는 아니지만. 부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게 몇 군데에서 드러나는데 물리학을 안 한 이유가 물리학을 하면 결혼을 못 한다. 물론 물리학을 하면 결혼을 못 하는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지. 근데 진짜 물리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따져. 내가 돈을 못 벌면 못 한다. 근데 광수 씨는 어느 정도 번 돈도 있고 그리고 돈을 못 벌는다고 사랑 못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광수 씨의 그림에도 여자가 모작한 마음에 드는 유일한 그림이 여자가 목걸이를 쥐고 있고 뒤에서 빵을 내밀고 있는 그림이야. 그러면 여성은 부에 대해서 부가 있을 때 끌려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부가 없으면 여성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어머니가 돈에 대해서 나한테 아껴 쓰라고 하고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집에서 가정불화나 갑자기 그런 걸 돈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돈이 없어지면서 갑자기 가정불화를 겪었다면 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광수님의 과거를 그렇게 프로파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실제로는 모르죠. 그렇게 이제 광수 씨가 그 돈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소송과 이런 거를 걸 수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의사로서 살아남는 것보다 당장 이 돈이 너무 중요한 거야. 돈이 너무 소중해서 내 돈을 착취하는 인간들을 견딜 수 없는 거지. 어쨌건 근데 그런 개인적인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그 선한 결과로 이렇게 퍼져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광수님이 일단 입은 옷 그리고 위스키를 가져온 게 차에 엄청 쌓여 있었거든. 그리고 위스키 한 병 꺼내놓고 이거 나중에 뭐 순자님 뭐 술 드시게 되면 그때 먹을까요? 막 했는데 광수님이 그거 제일 싼 거예요. 그거부터 먹으라고. 근데 물론 처음부터 싼 거라고는 안 했지.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이제 대답으로 했지만 물론 그 사람들이 그냥 듣기 편하고 그냥 뜯으라는 말로 싼 거라고 표현했지만 그것도 물질적인 표현을 하잖아. 괜찮아요. 더 있어요. 더 맛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맛 있으니까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 하면 되는데 그게 제일 싼 거예요라고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위스키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고 패션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만 비싼 거. 그림도 가격을 평가하는 나의 능력. 가격 평가. 술도 싼 거, 비싼 거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그 돈에 대한 관점이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어떤 물리학을 꿈꾸고 예술을 꿈꾸고 이런 사람 치고는 그 돈에 대한 집착이나 돈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강한 상태로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나는 돈에 대해서 초연하고 싶은데 돈에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는 사람인 거지. 근데 이제 항상 그 물질적인 걸로 먼저 이제 표현을 하니까 그림에 대해서도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나는 잘한다. 내가 그림을 잘한다라고 한단 말이야. 그림의 가격을 매기는 것을 나는 전문가처럼 한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보통 그림이나 예술을 얘기할 때 예술에 대해서 얼마나 조예가 깊을 때 그림 가격을 맞추는 걸로 자기의 예술적 안목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겹치고 있다는 거야. 뭐 현대예술작가에서 이런 사람 괜찮더라고요. 나는 이런 풍을 좋아해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나는 가격을 맞출 수 있어요라고 어필 안 해. 근데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술에 대해서도 가격으로 이제 그냥 싼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레이어가 쌓이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갖고는 뭐라고 말은 안 하는데 이런 레이어들을 계속 겹쳐서 보면서 아, 광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돈으로 인해서 생존에 대해서 공포를 겪었던 아니면 가족의 불화를 겪었던 뭔가 그 돈에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어서 돈으로부터 초연하고 싶지만 돈에 굉장히 발목 잡혀 있는 그런 정서가 깔려 있겠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생존에 대해서 치열한 사람이지. 치열하게 생존한 사람. 차이가 분명히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물론 뭐 그림의 가격을 매긴다는 거는 뭐 필요한 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광수는 되게 느긋하고 여유롭고 예술을 즐기는 사람처럼 본인은 살고 싶어. 새가 되고 싶어. 근데 본인은 우물에서 돈을 엄청 모아야 되고 돈이 쌓여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개구리야. 그러니까 본인은 새처럼 돈에 대해서 초월하고 싶은데 개구리 같이 우물 안에서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거지. 그래서 본인 그림에서도 새가 되고 싶어. 돈에 대해서 초연하고 싶고 그림 그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뭐 물리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 나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길 바래. 근데 광수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그게 광수 씨의 딜레마예요. 여자는 내가 물질적인 것을 잃는 순간 나를 떠날 거다라고 생각해. 이게 광수 씨의 딜레마인 거지. 이미 초연할 수 있는 수입인데 그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죠. 기준이 다르지. 광수 씨는 벌써 이제 그 기준이 광수 씨 저 옷 한 벌이면 제 10년 옷값일 것 같아요. 그래서 광수 씨는 그 수입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자기가 안목을 형성한 위스키든 뭐 옷이든 아니면 뭐 카메라든 이런 거에 좀 나가는 지출도 꽤 크겠지. 스스로 굴레가 만들어진 걸 수도 있지. 그렇지. 광수님이 지금 리치 형님이라는 말에 지금 이렇게 손톱하면서 웃고 있죠.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이야. 부자로 인정받는 거. 그게 광수님에게는 안정감을 주거든요. 광수님은 스스로가 부자여야 된다고 생각해. 부가 행복을 불러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물론 맞아요. 아, 뭐 돈 많으면 행복하지. 돈이 없어서 더 행복할 리는 없잖아요. 돈이 더 많으면 그만큼 행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고. 당연하죠. 맞는 얘기인데. 근데 광수님은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한 면을 보인다. 아, 광수님 근데 이미 부자지. 뭐 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이미 엄청난 부를 이뤘고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엄청난 성취를 이뤘고 대단한 사람이지. 근데 이제 광수님 스스로는 그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을 거야. 부를 부대로 이루어도 자기는 부의 부로부터 초연한 삶을 살고 싶어. 근데 또 새가 되자니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모아놓은 돈으로 뻥튀기를 빵해서 완벽히 행복을 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루고 싶은데 그게 이제 모순이지. 진격의 거인에 보면 좀 이렇게 생존에 대해서 계속 위협을 받고 가난하다 보니까 그 막 훈련소에서 교관이 혼내고 있는데도 당장 눈앞에 빵이 있으면 먹어. 완전 개념 없지. 그러니까 교관도 뻥 쪄. 뻥 쪄가지고 얘 왜 이래? 항상 그래. 뭔가 이 먹을 거에 엄청 집착하거든요. 먹을 것 때문에 집착하는. 그러니까 먹을 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죠. 나는 그렇게 좀 이게 뭐랄까 그 사샤라는 캐릭터가 자기 능력 확실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결핍도 확실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사는 캐릭터잖아요. 난 그런 캐릭터들이 좀 애정이 가더라고요. 광수님도 물론 광수님이 그렇게 막 먹을 거에 집착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렇진 않아. 그리고 광수님은 분명히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막 없이 사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광수님도 되게 관심이 가요. 그래서 광수 씨는 의사라는 말에 미소를 짓습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이거든. 그래서 영수는 이미 눈썰미가 있어서 다 알았어. 그 오늘은 지방시 가방. 아, 가방도 이 전체 패션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가방도 드는구나. 그러니까 광수가 이런 거 하나를 허투루 안 한다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날 구두는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신발까지도 전체적으로 패션을 이렇게 딱 조합을 엄청 신경 써. 가방도 그렇고. 근데 이런 분이 물리학을 하셨다니 하면서 광수님은 또 자기 이런 패션이나 이런 걸 또 알아봐 주고 또 리치 형님 소리 들으니까 또 기분 좋죠. 그렇게 이제 미경 씨가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고 그 미경 씨를 두 남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 외모는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내가 추구하는 패션을 소화하기에 나는 괜찮은 외모다. 얼굴도 작고 비율도 좋아서 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광수 씨는 자기 외모에 대한 그런 결핍이 뭐 크지 않거나 없을 겁니다. 미경을 두고 남은 두 남자. 광수님은 선호하는 여자를 말할 때 나보다 얼굴 작은 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광수님의 화법으로 생각해봤을 땐 자기가 얼굴 작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얼굴이 작기 때문에 뭐가 좋아? 지금 패션을 소화했을 때 딱 핏이 나오는 그 느낌이거든. 그리고 영식님과의 경쟁이 있죠. 광수님은. 영식님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완전히 쫄았어. 완전히 여러모로 쫄았는데 미경 씨한테도 살짝 쫄고 광수 씨한테도 쫄았어. 광수 씨는
내가 영식 씨는 내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난 근거 없는 자신감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걸로 포장을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막 근본적인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기보다는 난 자신감 있는 사람이야라고 본인이 내세우는 사람이야. 자신감을 증명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미경 씨가 이게 웬만한 남자들이 되게 대화를 하다가 사람들이 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사람이거든요. 이거를 여자분들은 잘 모를 거야. 남자분들은 미경 씨 같은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쫄아요. 쫄게 하는 게 있어, 미경 씨가. 이따가 좀 말이나 이런 걸로 제가 짚어드릴게요. 미경 씨 스스로도 모르고 보통 여자는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식님도 지금 연하란 말이야. 미경 씨보다 연하고 또 지금 생각보다 강력한 그 비싼 위스키에 명품으로 휘두감은 대단한 연봉의 의사랑 지금 또 경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거야. 살짝 꼽주는 스타일이지. 뭐 굳이 따지자면 약간 꿰뚫어보는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미경 씨 본인도 알까? 모를 것 같은데. 음. 미경 씨가 이렇게 웃으면서 조곤조곤 말하니까 잘 몰라. 그 미경 씨의 그 여유와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것들이 이렇게 미경 씨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긁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영식 씨는 이제 미경밖에 없죠? 자기소개 때 마음에 3명 정도 고려하고 있다는데 조금 더 제 지분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번 데이트를 통해서 자신감 넘치게 말은 했는데 편집이 돼서 그런지 영식님의 저 자신감은 좀 활약을 하지 못한 것 같아. 그리고 광수도 미경님 결혼 정년기에서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계속 누적되잖아요. 이게 표현이 독특해가지고 이 말을 딱 들으면 바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안 들어와. 근데 어쨌건 결혼 직년기에서 생각이 지나서 이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생각이 많아지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나 내가 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생각인지 그리고 또 결혼 정년기에서 시간이 지나서 좀 바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게 되지 않았을까 그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나 아니면 그 전에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에게 바라기만 하는 본인이 그렸던 귀금속을 들고 빵을 마다하는 그런 여자 그리고 메마른 가지 속에 있는 그게 자신의 투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기만 좋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얘기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했다고. 근데 이제 뭐 결혼 정년기에서 시간라는 표현 넣고 시간이 지났다, 누적됐다 이런 말들이 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의 조합이긴 하죠. 뭐 결혼 정년기란 말은 많이 쓰지만 뭐 이렇게 누적이나 이런 게 이렇게 조합이지 일상적이지 않지. 그래서 여기서 제작진이 더 선명하게 쿨한 게 미경님이 나이가 조금 있어서요. 근데 그만큼 연륜과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러니까 좀 편안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광수 씨가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렇게 어른스럽고 편하고 그리고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 그러면서 내가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연애를 할 때도 이 사람이 내가 스펙이 없다면 이 사람은 나를 과연 사랑할까? 그러니까 나는 부에 되게 집착하고 그리고 이 부가 없으면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내가 부도 없고 스펙도 없을 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더 간절히 원하죠. 그것이 나의 굉장히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미경님은 데이트 가자고 묻고요. 광수님 이게 영식님이 처음부터 이제 전략가적인 면모를 보이는데 저게 뭐야 이게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덜 긴장하라고 빨리 나가줘야지. 영호님처럼 그냥 문이 열린 건지 내가 문을 연 건지 모르게 그냥 둥둥 해갖고 나가야지. 지금 그렇게 미스터리맨 이제 그 미스터리가 이제 좀 슬슬 벗겨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경 씨는 놀랬어. 지난 회차에 미경 씨가 막 그랬거든. 광수 씨가 뭐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누군가한테 말을 걸기나 할까? 막 이러면서 그 대화를 주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광수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그 광수가 지금 여기에 나온 거니까. 근데 영식 씨는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마음속으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카운트다운 하는 건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터뷰로 첫날부터 충분히 어필했으니까 제가 나올 거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광수님이 나왔으니까 좀 놀랐겠죠? 그래서 그때쯤에 짜잔 하고 제가 나가는 거죠. 지금 광수를 굉장히 쉽게 봐. 지금 광수가 지금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는구만. 지금 미경 씨도 아마 광수님의 이런 옷이나 스타일링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 이런 게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광수 씨가 예를 들어서 영호처럼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전형적인 그냥 너드과 의사 선생님인데 지금 광수의 패션만 봐도 광수는 지금 무언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패션 옷을 잘 입는다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 이건 아닌데 저 사람이 뭔가 다른 계열이다. 프로파일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경 눈에도 그런 게 다 보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상당히 호기심이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모르고 저 정장 입고 왔네? 뭐 그냥 광수님 외모 보고 그냥 옷 못 입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나도 내 눈에도 저 사람이 지금 저런 거에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 안목이 있구나 뭔가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보이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의사야? 그러면 이 사람 좀 호기심 생기는데 그럴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영식은 몰라 지금. 근데 그게 만약 부모의 모습이었다면 아니면 본인이 두려워하는 남녀 관계의 모습이라면 내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빵을 하는데 얘는 사치스러워서 내가 아무리 갖다 바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 얘는 내가 벌어오는 부에만 관심 있는 거. 심지어 이런 본질적인 생존에는 관심도 없고. 그런 두려움이 본질적으로 있죠. 이거는 전문직인 사람들,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이런 거는 크고 작다 뿐이지 다 이 두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아가 충만하게 나오겠나요? 이름하여 시간차 전략이래. 그렇게 짜잔 나왔는데, 이때 진짜 공교롭게도 미경님이 뭐 숙여서 뭐 좀 줌꼬변 이러느라고 정작 나오는 걸 못 봤어. 영식님 이날 좀 약간 안 될 난이었어. 그렇게 이제 미경님은 영식님 나오니까 그래도 좋아하고요. 첫 선택 아직 제대로 대화는 나눠보지 못한 영수님. 그러니까 미경 씨가 이렇게 좀 공격적인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좀 공격적인 거에 비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더 있는 사람일 거라고는 보여져요. 왜냐면 그 아빠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영자랑 미경이거든요. 근데 두 사람의 차이는 영자는 여자들의 선택이 주어졌을 때 영수를 절대 고르지 않았을 거야. 근데 미경은 영수를 골랐단 말이지. 그렇다면 미경 씨는 이 사람을 먹이려고 아빠 같다라고 한 건 아니야. 영자는 먹이려고 한 건 아닌지 생각이 없어서 그냥 아빠 불러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미경 씨는 아빠 같다 이게 진짜 아빠처럼 챙겨준다. 약간 소심 씨가 고기 굽고 있을 때 진짜 대단하다.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칭찬의 의미로 쓴 건데 영자는 그걸 가지고 이걸 호칭으로 써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센스의 차이죠. 센스의 차이. 이게 뭐가 문제인지 영자님은 모르고 미경님은 그런 거고 그렇게 영수님한테도 호감이 있는데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미경님은 그 사람의 뭐 외모나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사람이 진짜 자상하고 또 유쾌하고 이런 면을 보고 그 사람이 또 개인적으로 또 차분하고 이런 면도 있고 또 진중한 면이 있다면 또 만나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막 좋았어 잘하고 있어 광수형 잘하고 있어. 지금 여기서 제일 걱정되는 건 영수님이에요 지금. 지금 영수님 말고 지금 걱정되는 사람이 영철 씨가 입 열면 좀 깨서 걱정이긴 하지만 영철은 지금 수요가 있어요. 영철은 피지컬이 워낙 좋아서 수요가 있고 제일 걱정되는 게 영수님 그 다음이 이제 영식님 이런 상황이지. 미경님은 뭐 영수를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좀 이 사람의 다른 모습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저렇게 배려하는 모습이니 단둘이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일까 그게 궁금한 거지. 영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영수의 본질이 아니라 저거는 이제 사람들을 배려하고 헌신하는 모습이라면 실제로 이 사람은 굉장히 진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미경 씨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뭐 영식 표정이 근데 영식 씨 벌써 지금 비장하고 지금 걱정하죠. 1대1일 줄 알았는데 1대2가 된 거. 생각도 못했던 광수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영수가 배려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희망회로가 너무 돌아. 동기부여 책 미라클 모닝을 너무 많이 읽었나 봐. 이게 그러니까 자기계발서 좋은데 너무 많이 읽었어. 팀장들, 팀원들 그 새로운 보험 설계사들에게 그 아침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문구를 계속 보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단톡방에도 하고 이렇게 우리 본부장님 항상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안 되는 건 없다라고 하는 그 정신으로 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 거의 세 자릿수에 가까울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 월 1억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정신을 주입하고 있을 텐데 본인도 그 정신이 너무 주입됐어. 지금 너무 희망회로가 돌고 있는 게 혼자 김칫국을 그냥 드링킹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영식님 벌써 지금 표정이 비장해. 이 변수에 영식님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마음이 그렇게 대범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렇게 진심을 다해도 사람 마음 어쩔 수 없으니 영수가 진심을 다해도 영자라는 사람의 마음 어쩔 수 없으니겠죠. 그러면서 다들 이제 여자분들은 광수가 미스테리였는데 우리가 제일 궁금해했는데 광수가 됐네. 약간 예상했나요? 예상 못했지. 아무도 예상 못하지. 근데 가장 궁금했는데 선택을 나를 했네. 그러면서 여기서 뭐 남자들도 막 광수 마청 선택 의외인데요 이러면서 영철님이 또 이렇게 연행하듯이. 근데 이게 영철님이 허탕하고
남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좋은 형 동생 그리고 좋은 친구거든요. 근데 이 집단의 리더 아니면 이런 어떤 그 아이의 아버지 약간 이랬을 때는 조금 그 나사가 하나가 빠져 있는 느낌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렇게 뭐 형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도 영철님은 이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선하니까 영철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말을 들으면 이제 긁히지 않는데 티에 있어서 약간 내가 열등감 있는 사람이다. 근데 뭐 형 하면서 어깨동무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긁힐 수 있지. 그렇게 이제 데이트를 나갑니다. 광수님 차군요. 겉에 이 차 재질 자체가 벌써 베트카 재질이네요. 이것도 평범하진 않다. 어쨌든 이런 것도 벌써 특별하지. 그렇게 영식은 뒤에 타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포레스트 검프 광수님이 설정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린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그린 아크릴 작품이 포레스트 검프야. 포레스트 검프는 어떤 존재지? 특별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그런 본인이 또 투영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인이 그린 그림을 이렇게 이제 항상 자기 차의 배경화면으로 쓰는 자의식이 굉장히 충만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레스트 검프에도 의미를 부여한 것들도 물론 그냥 저 구도가 이뻐서 그랬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포레스트 검프를 보면서 뭘 느꼈을까? 바보같이 묵묵하게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지만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광수 씨가 아무 의미 없이 저 그림을 첫 그림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일에만 열중하다 보면 나에게도 행복이 찾아올 거라는 믿음. 그렇다면 광수 씨는 자기의 일상이나 생활에 그닥 행복과 만족감을 못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그림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시도를 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그치, 엄마가 말한 것만 되뇌이면서 그냥 생각 없이 살아도 결국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 광수 씨에게 어머니가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모로 그리고 어머니는 돈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이 생겨버린 사람이었고 그게 광수 씨가 돈에 집착하게 되는. 근데 뭐 돈에 집착하는 게 나쁘지 않죠. 내가 어떤 거를 추구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위하는 행동이 될 때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뭐 어떤 결핍이 있든 어떻든. 근데 이제 제일 안 좋은 건 나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위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 혼자 세상을 위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삶. 그게 최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건데 이게 선한 영향력이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 건프 그림은 몇 가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영향 많이 받은 상황일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은 바보처럼 그냥 묵묵히 엄마처럼 살고 있는 거에 대한 불안을 느꼈던 적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건프가 투영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니까 저 그림이 분명히 이제 의미가 있겠지. 근데 이제 미경 씨가 또 칭찬 제대로 해주죠. 근데 이렇게 잘 그렸어요? 근데 전문가가 보면 좀 서툴 수도. 이때는 광수 씨가 아직 이 분위기와 이 칭찬에 안 취했을 때야. 이 차에서는 그래도 사회화 상태인 광수가 나오거든요. 뒤에서 미경 씨가 이것도 알아요? 저것도 알아요? 미경 씨 목소리 톤 있잖아요. 광수 씨가 약간 좀 어깨 뽕이 찼어. 뒤에서 보면. 광수 씨가 이렇게 조금 말해가지고 이게 광수 씨가 살짝 흥분했구나 이 느낌이 잘 안 드는데 여기서는 보면 전문가가 보면 좀 서툴 수도 있고요 하면서 좀 겸손한 말이 나와. 근데 뒤에서는 아니거든. 뒤에서는 이게 막 튀어나온단 말이야. 속마음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아직 이 사회화 결과인 광수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정신줄을 잡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영식님이 여기 앞에 전문가가 있으신데요 하면서 이제 미경 씨 여기서 광수님이 지금 겸손의 말 뒤에서 보면 광수님스럽지 않은 말이죠. 홍대 시각 디자인과 그리고 미술 감독 출신의 현재도 그 미술 관련된 뭐였지? PM을 맡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문가가 맞지. 그래서 잘 그리셨는데요. 이게 처음이라고 하면서 이제 슬슬 이제 광수 씨가 듣고 싶은 막 칭찬들이 이게 자꾸 이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의사가 이렇게 그렸다고? 잘 그렸는데? 그림에 관심 있네? 이게 처음이라고? 칭찬이 당연히 되겠지. 그래서 광수님 진짜 다재다능하다. 이거 원래 보통 이 정도 되려면 3개월 정도 배우셔야 되는데 이 정도면 정말 잘하시네요. 그렇게 이제 되게 새로운 유형의 캐릭터다. 이런 게 이제 광수님에게는 듣고 싶은 말이지. 새로운 유형. 저도 광수 씨가 옥순 첫 등장에만 사진을 찍어서 저도 옥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옥순, 미경 이 두 사람을 근데 보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림을 자랑하려고까지는 아니겠지. 근데 그림 얘기를 좀 같이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광수 씨는 지금 모든 거에 되게 자기가 조예가 깊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광수 씨가 물론 모르겠어요. 뒤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음악에 조예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술은 내가 남들과 다르게 그리는 것만으로 뭔가 어떤 특별함을 보일 수 있지만 음악은 굉장히 긴 훈련을 해야만 어떤 특별한 음악인이 되는 거잖아요. 연주가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클래식을 들으면서 이게 어디가 누가 연주한 건지 뭐 어디 오케스트라 연주한 건지 우리는 구분 못 해요. 그래서 솔직히 CD도 대충 그 어디 뭐 고속도로에서 싼 클래식 CD를 듣나 아니면 무슨 오케스트라 하모니가 한 그걸 듣나 우리는 몰라 솔직히. 그냥 이건 뭐 음질이 구리네 이건 뭐 음질이 좋네 이 정도지. 여러분들이 아는 분 있겠지만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광수 씨는 아마 음악 쪽의 조예는 미술이나 패션 이쪽보다 깊지는 않을 거야. 아예 당연히 미술도 훈련해야 되죠. 근데 그 음악으로서 뭔가 광수님이 원하는 딱 보면 가격을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라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는 아마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광수 씨는 그 특별함을 원하니까 미술 쪽에서 그 특별함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음악 속에서 특별함을 만들려면 아마 한다 그러면 작곡을 해야 될 텐데 작곡은 또 얘기가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소재도 많고 그리고 또 흥미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옥순보다는 미경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덕에 뭐 영호님은 옥수님하고 데이트를 무난하게 잘 하게 된 거고 미경 씨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미경 씨도 칭찬을 잘하네요. 그러니까 미경 씨가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난 남들한테 이렇게 칭찬도 잘하고, 저는 이렇게 말도 이렇게 조곤조곤 조심스럽게 하는데, 제가 왜 말이 세요? 라고 아마 물어볼 거야. 내가 막 있어. 미경 씨가 이렇게 사람을 쫄게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은 잘 모를 것 같아. 다 잘한다고 막 칭찬하고 이러는데. 근데 여기서 글쎄요. 이건 그 다음에 그린 거.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아니에요. 그냥 그림 좋아서 그리는 거지. 에이, 전문가가 보면 완전히 별로지. 근데 내가 좋아서 그리는 거니까. 그래도 전문가 온 김에 한번 보여줄까요? 하면서 보여주면 아까 말이랑 맥락이 이어지는데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어쩌면 다 잘할지도.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어쩌면 저는 못하는 게 없는 걸지도. 제 그림 좀 더 보실래요? 광수 씨의 말투를 이 텍스트를 나의 느끼한 말투에 섞어서 하면은 이게 진짜 못 봐주죠. 근데 광수 씨의 어떤 이 담백한 말투와 조용한 이 목소리 이런 거에 조합이 되니까 이게 살짝 중화가 되는 느낌이 있지. 참 이 사람이 밸런스가 중요해요. 글쎄요. 이건 그 다음에 그린 건데 또 보시겠어요? 글쎄요. 다 잘할지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비드 살레의 생명의 나무 이 그림이 지금 밑에서 이제 흙 위에 자랐어요. 남자는 자기가 헐벗은 상태로 빵을 갖다 주는데 여자는 꾸며 있고 귀금속을 자랑을 하면서 어딘가 높은 곳을 쳐다보고 있죠. 옆에서 빵을 만들어 오는 이 남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이 남자 때문에 먹고 살면서 본인은 귀금속이나 이런 거 빵이나 만들어 오는 남자는 무시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남편이 3D 업종을 해. 그래서 돈을 벌어와. 근데 이 아내는 남편이 돈은 많이 벌어오는데 부끄러워. 그래서 본인은 이 부끄러운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열등감이 생기지 않게 돈으로 이것저것 치장하고 돈 벌어온 남편 무시해.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난 돈 많다는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꾸미고 다니고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에 있는 잘 나가는 남자를 보면서 저런 남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 남자가 자기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 관계는 이렇게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되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 그림이 굉장히 와닿겠죠. 광수님이 생각하는 유일하게 마음을 움직인 그림이니 이 그림과 포레스트 검프에서의 공통점은 여자였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식이 또 칭찬을 합니다. 문과 법학, 이과 의학. 그러면서 예체능 그림까지. 야, 광수님 대단한데? 그쵸? 돈을 많이 벌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물리학도는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는 생각. 그런 것도 연결돼 있긴 하죠. 파란색은 희망을 상징하지 않아요. 파란색은 희망을 상징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파란색은 슬픈 색으로 분류가 되긴 합니다. 슬픔을 상징하는 색이긴 하죠. 그래서 뭐 블루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우울증을 표현할 때도 블루를 붙이잖아요. 음. 그럼 우리 광수님 예체능 그림까지 다 섭렵하셨네. 응? 뒤에 패션도 봐. 뒤에 옷걸이로 그냥 아예 옷걸이가 있어. 23개 영호님은 옷걸이를 설치했었는데 여기는 차에 그냥 옷걸이가 있네. 저 옷아래는 위스키가 한 다발 있고 그러면 저 이쪽 트렁크는 어디에 또 가방이 또 한 무더기 있겠네. 저 옷에 맞는 또 가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카메라도 또 여러 가지 있을 거고 그렇게 이제 다빈치네. 다빈치, 광빈치. 많이 갔어. 그래서 미경 씨도 막 사기캐였네. 천재성이 있나 보다.
근데 이미 또 듣고 싶은 말을 들었으니까 그냥 재밌는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쎄요. 그냥 재밌는 걸 할 뿐이죠. 그러면서 이제 연예인 이상형에 대해서 물어봐요. 광수님 있냐? 근데 딱히 없어서 그냥 장원영이라고 해요. 딱히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긴 하는데 장원영 같은 스타일을 뭐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잘 모르고 보면 다 그냥 똑같아 보여. 그렇게 이제 없으면 그냥 제일 유명한 분으로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없을 텐데. 그래서 영식의 연예인은 배우 한고은. 여기서 이제 다른 출연자들 있을 때 다른 출연자가 뭐 한고은 닮았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거 노린 거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왜요 한고은 하면서 영자님이 드립을 쳤었네요. 그래서 은근히 능글맞다 그쵸? 근데 여기서 영식님이 일부러 그런 거죠. 근데 뭐 일부러가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순발력이 좋은 걸로라고 하지만 영식님이 순발력이 그렇게 좋은 캐릭터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영식님이 굉장히 본인은 순발력 좋고 재밌는 사람으로 어필하고 싶지만 그렇지는 않구나.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이게 이날 영식님의 마지막 활약이었나요? 그렇게 이제 한정식 집에 왔고요. 한정식 집에 오자마자 어머 이쁘시네요 하고 그냥 바로 이 직원분이 말씀하세요. 어디가 또 대우받는 얼굴인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어제 같이 보기 때 저도 좀 느꼈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가서 듣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구나. 참 대단한 것 같고요. 이게 그때 옛날에 솔로지옥에서 하정님이 말했던 어디 가서 대접받는 얼굴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가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식이 내일은 제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서 미경님은 웃으면서 그건 모르죠. 내일 내가 너를 선택할까? 그건 모르죠. 여기서 조금 맞춰주는 사람이면 내일은 제가 살 수 있는 기회를 했을 때 아, 네, 그것도 좋겠네요.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게 상대가 좀 덜 쪼는 스타일이고 여기서 미경님은 그렇지 않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웃고 되게 친절할 것 같고 그냥 항상 그 리액션도 좋고 하니까 이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왔다가 이런 톡 쏘는 거 하나에 충격을 받고 쫄아버리는 경우들이 이제 있죠. 미경님은 이게 좋게 말하면 장난스럽고 재밌는 사람인데 미경님에게 첫눈에 반한 남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 하나하나에 이제 스크래치가 이제 계속 당하는 거지. 남자들이 이제 그렇지 않아도 뚝딱 될 텐데 저렇게 하면 이제 더 뚝딱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보통 물어봐요. 어느 정도 친분이 쌓였을 때 장난을 쳐요. 저는 장난으로 친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근데 이런 걸 보면 모르는 것 같지 않아요? 미경님의 장난이 유약한 남자들을 도망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경님이 그거 모르는 것 같은데 난 이런 멘트를 하는 거 보면 남자들이 당황하는 걸 재밌어 할 건데 도망가는데 나이가 좀 있고 이렇게 한 평균 이하의 어떤 그런 대범함을 가진 그러니까 보통의 남자들 그런 도망가기 쉬운데 이러면 근데 모르겠어 어느 정도는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대범하고 유쾌하게 대응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두 분에게 장난은 거는 이유도 좀 친해지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게 친해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도망가기 쉬워지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미경님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이 큰 사람일수록 이런 거에 대해서 긁히거나 쫄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지죠. 그때 이제 광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어디론가 갑니다. 미경 씨는 광수님 행동 하나하나가 신기해.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차에다가 뭘 놓고 왔다고 해서 가서 이제 가지고 오는데 여기도 이렇게 옷이 걸려 있고 그래서 카메라 가지고 왔다. 근데 핸드폰도 다 여기 있어서라고 이제 핑계를 대지만 봐서 사진도 좀 찍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진도 좋아하고 그림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음식이 활전복 소갈비찜. 이게 뭔가 이 식단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의 안목이 되게 높아지는 외식에 대한 이 수준을 굉장히 높이는 데 일조하는 게 낯설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술을 마시니까 미경님이 주사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서 광수님 먼저 말하세요라는 게 광수님이 저는 귀여워지는 게 주사인데 저거를 진짜 몰라서 한 걸까 아니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한 걸까 음식 사진 찍으려고 가지고 왔을 수도 있겠구나 귀여워지는 게 주사다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해봤을까 했는데 먹혀서 또 재치있게 하는 걸까 광수님이 보면 유머 감각으로만 따지면 영식님보다 한참 위인 것 같기도 해요 영식님은 자기가 굉장히 능글맞고 순발력 있고 재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막상 그렇게 재밌진 않아 근데 광수님은 유머 감각이 좀 독특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경님이 내가 들은 게 맞나? 지금 내가 맞아? 지금 귀랑 뇌가 지금 서로 잠깐 충돌이 일어났어. 뇌가 귀한테 말하는 거야. 야, 너 지금 정보 제대로 수집 안 할래? 귀가 아니 진짜 맞다니까요?
지금 광수가 저렇게 말했다니까요? 지금 뇌랑 귀가 지금 잠깐 싸우는 상황이고요. 야, 뭐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이 새끼 빠졌네? 귀가 아니야 맞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영식님도 눈이 지금 지금 그래서 귀여워지는 거. 그래서 영식님이 뿌잉뿌잉 이런 거는 안 하죠. 근데 영식님은 손에 뭘 쓴 거죠? 뭔가를 손에 써가지고 준비를 했나 보네. 그래서 뭐 맞지 않을 정도로. 근데 본인 입으로 귀여워진다고 말하는 게 은근 뻔뻔한데요. 많이 뻔뻔해. 그렇게 이제 광수님은 아싸. 개그 한번 뭐 성공. 그래서 저게 맞지 않을 정도요라고 말을 하는 것도 보면 광수님이 어느 정도 유머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냥 눈치가 없어서 그렇게 말했다기보다는 진짜로 재밌자고 한 말 같아. 그래서 이번 개수 남자분들이 영식님 빼고는 다 조심성 있는 분들. 에이 그거는 미경님 관점이고 지금 미경님 관점에서 보통 영식님 정도로 나한테 적극적으로 했는데 다들 조심성이 많네? 아니지. 지금 영수는 영자에게 하고 있고 영철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말 보면 미경님은 그동안 많은 대시를 받아왔다고 그냥 유추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뭐 난 왜 영식님은 불도저 같다. 미경님 관점이죠. 그래서 영식은 지금도 자제하고 있는 건데 저렇게 이제 계속해서 허세를 부리지만 지금 불도저처럼 행동하는 그 자신감 있는 모습을 연출하는 거 말고 아직까지 영식님의 어떤 무기가 딱히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드라이로 잠밤 알려주는 거는 참 좋았는데 또 하루가 지나서 또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나 안전장치 해제하면 안 될까봐 이러면서 허세만 부리는데 안전장치 해제하면 뭐 하려고 심리 테스트 뭐 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영식님이 남자들하고 얘기할 때 나랑 겹치면 안 된다 사고 난다. 그러니까 미경님이 광수님한테는 얘기 안 했구나. 그래서 영철이랑 상철한테만 했대. 광수님은 지금 쉽게 보고 있었나 보죠? 아니면 미경님한테 안 올 줄 알았나? 지금 광수님의 이 넥타이도 그냥 회색이 아니야. 여기 보면 알파벳 넥타이야.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백화점 그냥 가가지고 그냥 무난한 이런 색깔 넥타이랑은 달라 지금 저것도. 어디 가서 저거 산다고 생각하면 막상 찾기 힘들어. 저렇게 무늬로 해서 글자로 저렇게 박혀 있는 거는 흔치 않아. 지금 저기서 포인트 준 거야. 그래서 영식은 뭐 우리 겹치지 말자 사고다 하면서 이제 영철하고 상철한테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영철하고 상철은 첫인상 선택에서 3표씩 받았던 사람들이야. 영식은 한 표도 안 받았어. 근데 영철하고 상철한테 야 우리 겹치지 말자. 아니 본인은 지금 0표인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영식은 영철 상철이랑 나랑 해가지고 지금 우리 3파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왜 0표 클럽 중에 있고 지금 영철이랑 상철은 지금 3표씩 받은 사람들인데 아니 본인이 뭔데 지금 그래. 지금 본인은 지금 원래 짜장 먹었으면 짜장이요. 영철하고 상철만 지금 1대3 데이트씩 나갔다 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본인만 지금 영철하고 상철이랑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이제 광수님은 특별했던 경험 있어요? 저는 도전하는 걸 좋아하긴 해서 이러면서 이게 광수 씨의 화법이 뭔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화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이 사람의 본론이 너무 뒤에 나오고 너무 느리니까 듣기에 답답해서 얘랑은 대화 못하겠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 한 절반. 근데 저렇게 말을 들으면서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지? 이러면서 더 집중하게 만드는 사람이 집중하게 되는 사람이 절반. 그렇게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광수님이 이렇게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모집단은 굉장히 적지만 한번 이렇게 광수님하고 대화해서 이 사람이 이런 재치가 있네라고 발견하면 또 굉장히 독특한 재미를 주는 사람일 거는 같아. 그치? 자꾸 질문하게 만드는 대답들이 있어. 이게 광수님은 자꾸 자기를 흘리거든. 고수야 그런 면에선. 인정욕구가 큰 거에 비해서 자꾸 흘려. 여러분들이 뭐 제 직업을 그렇게 정 물어보시니까 그냥 의사예요. 뭐라고요? 의사예요. 뭐라고요? 그 연봉 5억씩 버는 의사 있잖아요. 그 의사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저는 도전해서 뭔가를 달성하는 걸 좋아하죠.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 뭘 도전했고 뭘 달성했냐고 물어보고 싶어져. 질문을 유도하는 말이야 이런 게. 그렇게 뭔가를 달성하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도전을 좋아해? 달성? 뭐지? 궁금하잖아. 물어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보통은 근데 실패를 더 많이 해요. 잠깐 또 겸손한 사회적인 표현이 또 나와요. 하지만 광수님의 어떤 이 겸손은 뒤에 더 큰 도약을 위한 한 번의 움츠림일 뿐이지. 아까도 그림에 대해서도 이거 전문가가 보면 뭐 잘 그린 그림 아니죠. 했다가 뭐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실은 이거 말고 이것도 있는데요. 그러잖아요. 광수의 겸손함은 그 점프를 위한 일부 후퇴일 뿐이다. 전진도 아니고 이제 점프를 위한 그런 빌드업이죠. 실패할 때 많이 성장을 하죠. 이러니까 벌써 도전, 실패, 성장 뭐지? 이런 얘기,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뭐 미경 씨가 특별한 게 아니라
보통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실패해봤어요? 무슨 성공해봤어요? 무슨 성장했어요? 물어볼 수 있는 게 지금 많아졌단 말이야. 무슨 도전인데요? 그러면 이제 광수 씨는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를 또 던질 수 있는, 네가 물어봤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물어봐도 되나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경험이 독특하다 보니까 궁금해요. 여기서 도전을 물어봤어도 광수 씨는 다양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광수 씨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재밌는 사람이지.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래서 가장 큰 실패는 주식을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봤는데, 광수 씨는 주식이나 이런 돈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치? 저기서 질문을 멈추면 광수 씨는 굉장히 말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잘 될 때는 20억을 벌었는데 40억을 날렸어요. 이때 텀이 조금 있는데,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는 하지만 본인이 굉장히 또 규모가 큰 투자자잖아요. 그런 게 또 어필이 되면서 또 본인의 이게 또 좌절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이것도 미경 씨가 물어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뭐 선물했어요? 그래서 의외로 되게 대담하다. 뭔가 여기 미경 씨는 그런 도전적인 게 어우 대단한 거야. 영식님이 세계 일주를 한 것도 도전이지만 실은 저렇게 뭐 20억, 40억 왔다 갔다 했다고 하면 그것도 엄청난 도전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때는 그걸로 학비 벌어서 은퇴하고 물리학을 공부하려고 과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물리학이라는 게 광수님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 그럴까? 일종의 합리화? 일종의 짝사랑 같은 거지. 물리학은 그러니까 어떤 짝사랑이냐면 실제로 물리학을 공부하는, 그래서 뭐 다른 이렇게 본인을 꾸미고 어필하고 이런 거 다 하지 않고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물리학만 공부하는 거 광수 씨는 못해요. 그게 즐겁지 않아. 인정받지 못하고 본인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광수 씨가 가진 다양한 이런 뭐 예술에 대한 안목들도 다 없어지는데, 그래서 애초에 물리학은 광수님이 난 뭐 저런 사람을 짝사랑해 라는 뭐 그런 것 뿐이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물리를 공부하고 싶은 돈에 초연한 학문 공부를 좋아하고 학문적인 그런 사람으로 본인이 가진 페르소나, 겉으로 보여지고 싶은 가면, 본인의 내면은 돈에 대해서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삶을 살고 싶은, 갈망하는 그런 본인의 그림자,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그림자가 왜 생겼는지는 어느 정도는 유추가 가능한데, 물론 그건 이제 소설이니까 그건 나중에 뭐 심리학파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대화는 여기까지 하고 그만 얘기하고 커피 한 잔씩 할까요? 근데 난 이 데이트 대화 좀 더 보고 싶은데 좀 편집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유일한 의사로 존경받으면서 연봉 5억에 시골 의사로 사는 게 광수님 성향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죠. 거기서 가장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이렇게 예술의 품격을 아는, 하지만 여기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분이 딱 주어지죠. 1대1 대화 시간. 그러면서 이제 미경 씨랑 광수 씨는 이게 첫 대화야? 그러면서 미경 씨가 귀여운 주사는 언제 나와요? 조금씩 세고 있잖아요. 광수 씨가 영식 씨보다 더 여유 있어. 이런 드립들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냥 바로 친단 말이지. 광수 씨 나쁘지 않아요. 자신감이 있어. 그래서 어디? 어디? 이것도 실은 조금 매기는 거잖아요. 상대의 드립에 어디? 네가 귀엽다고? 어디? 이 느낌이잖아. 그래 생키라니까? 미경 씨 제가 그 전주에도 그랬잖아요. 미경 씨가 약간 사람을 좀 쫄게 하는 멘트가 있다고. 근데 광수 씨는 안 쫄아.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저 이런 거 좀 잘해요. 그래요? 어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보통.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쫀단 말이야 사람이. 근데 지금 광수는 안 쫀단 말이지. 그래서 조금씩 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경 씨는 계속 어디 흘렸지? 이렇게 한단 말이지. 이게 지금 첫 대화에서 미경 씨가 이런 드립을 치는 거거든. 근데 광수 씨가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조곤조곤한 목소리, 조용한 이런 톤의 사람이어서 이게 좀 소심했다. 그러면 어디 흘렸지? 이 말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다고. 내가 안 귀엽다고? 어디를 찾아? 뭐 나를 매겨?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지. 이런 거를 계속 빨리 좀 흘려봐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약간 좀 소심한 사람은 다 걸러져요. 지금 미경 씨의 이런 화법으로 인해서 싹 걸러지지. 미경 씨 입장에서는 광수 씨의 저런 행동들은 좋았고, 그래도 뭐 미경 씨가 테스트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일단 합격했고요. 그림 또 그린 거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경 씨의 관심과 칭찬에 광수 씨가 아까 걸어뒀던 사회화의 필터를 해제해버리고 이제 노트로 그린 거 이러면서 이제 이건 한 달 배웠을 때, 이거 제가 지금은 훨씬 더 잘 그리고 이건 그냥 딱 한 달 해서 이렇게 됐어요. 한 달 해서. 그러면서 이제 재능이 있는데요. 막 엄청 잘 그렸다기보다는 이제 재능이 있는데 한 달 만에 했다고 하니까. 이런 이제 정밀묘사 같은 경우는 잘 그렸죠. 굉장히 잘 그렸고 당연히 재능도 있고 그런 건 맞는데, 조금 살짝 트릭을 굳이 말하자면 정밀묘사 그림을 축소시켜서 보면 조금 전체적으로 잘 그린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홍대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라는 거는 살짝 그냥 학생 수준에서 잘 그렸다는 뜻이기는 하죠, 실은. 음. 한 달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도 살짝 칭찬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술 작품 보는 거 좋아한다고 했는데 어떤 미술 좋아하세요? 네, 요즘 나오는 회화는 다 봐요. 그래서 현대 미술 좋아하세요? 다. 그래서 최근 몇 년치 프리즈나 키아프 다 갔다 왔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 조금 위화감이 드는 부분은 광수 씨가 그 미술에 대해서 다라고 말은 했지만 또 어쩌면 그렇게 깊이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지금 광수 씨가 말한 명사는 현대 미술 좋아하세요? 라고 했을 때 다라는 걸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여기에서 아트페어 얘기를 그냥 했단 말이야. 그러면 아트페어에 가서 미술 작품을 보는 게 취미일 수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도 가격 맞추기가 취미라면 실제로 그 작가들이나 미술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보는 취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미술에 대한 찐 덕후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트페어를 다녔던 이유가 저것도 주식 투자 같은 개념이 아니었을까. 처음에 주식 투자 그리고 그러니까 광수님이 굉장히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술에 대한 관심도 그 미술품 투자가 매년 지금 광수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나 이런 거를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저것도 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훑었어. 미술 작품도 다 이해하려고 했고 다 훑었던 것도 맞고 그러면서 가격을 대충 맞춰요라고 하는 거는 그 가격을 맞춘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서 미술 작품 현대 미술 좋아해요? 나는 다 봤고요. 아트 페어를 다 다녔고요. 가격을 맞춰요. 이거는 그거를 가격으로 환산해서 봤을 가능성이 있죠. 투자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겠지. 그러면 광수님의 미술에 대한 관심은 결국 투자에 대한 관점, 돈에 대해서부터 출발했겠지. 근데 미술을 하면서 어떤 자유로운 그런 느낌, 내가 더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뭐 옷이나 이런 패션과도 연결되는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지금 미술품을 보는 게 가격을 맞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격을 맞출 수 있어야 내가 이 그림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서 미경 씨의 질문은 현대 미술 좋아하세요? 현대 미술 좋아하냐는 질문에 누가 가격을 다 맞춰요라는 말로 연결이 되겠어. 지금 광수 씨의 말을 물론 미술계와 영화계가 다르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광수 씨의 말이 어떤 느낌인지 오죠. 이게 광수 씨는 미술을 사랑하는 어떤 미술 학도의 개념도 아니고 미술에 관심 있는 또 그런 계열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미술품 투자자의 관점으로 미술을 접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소설이 쓰여지기는 해요. 뭐 광수 씨가 그렇게 뭐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는 게 내가 원래 이런 투자나 이런 거 관심이 많다가 미술품에 대해서도 보고 그러면서 또 미술품의 또 가치를 알아보고 또 그림 그리는 쪽으로 또 되고 이제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 가격을 대충 맞춰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 가격을 맞출 정도가 돼야 투자가 가능한 거죠, 실은. 이 가격을 보고 가격에 현혹돼 버리면 투자를 못 해. 왜냐면 자 이거 1억입니다. 사세요. 이게 싼지 뭐 비싼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격을 맞춰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 이 가격과 현재 나온 이 가격이 차이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요? 우와 이렇게 미경 씨 리액션 좋아. 그래서 작품에 얼마나 공을 들였느냐로 가격을 측정하거든. 광수님은 지금 주식으로 지금 뭐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미술품 투자는 그거에 비해서 별로 없거든.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취미로 그림이나 그리고 차라리 그냥 주식 투자하는 게 가성비가 나은 거야. 미술품 그 쫓아다니면서 남의 뭐 내가 이 미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괜히 사가지고 뭐 그거 신경 쓰이고 야 됐다. 그냥 주식이나 하고 그리면 내가 그린다 이렇게 됐을 것 같아. 예. 이게 저도 이게 공을 들였나로 가격이 측정되지는 않는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모르죠 뭐 광수님의 말이 맞을지도. 미술 하시는 분들 발작 버튼 아닌가요? 그래서 어제 이걸 같이 보게 하면서 미술 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이렇게 발끈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해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광수 씨가 첫 주에 긴가민가, 둘 주에 그렇겠구나. 근데 이제는 확실히 알겠는 게 광수 씨는 돈에 대해서 이 정서적인 트라우마가 있구나. 굉장히 돈 위주로 모든 거에 대해서 돈에 대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림 재테크도 할 것 같은데 미경 씨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구나. 지금 저거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재테크하는 사람의 관점 같은데 미경 씨도 어느 정도는 알았네요. 그러니까 그림 재테크는 뭐 주식도 하고 그림도 하고 하기에는 그림을
진짜 크게 투자를 해서 뭐가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정도로까지 투자하기에는 또 그림은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고, 옛날에 제가 이제 막 그림 미술품 같은 거 갖고 연구해서 그 사업화하려고 막 알아볼 때는 그림이 좋은 게 그런 게 있더라고. 이렇게 세금 쪽에서 조금 유리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미술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 자녀도 없고 한데, 그리고 그림 같은 것도 발품 팔아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주식으로 그냥 딸깍딸깍 하면은 훨씬 더 큰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가, 아 그냥 그럴 시간에 그냥 취미생활로 그림이나 그리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마음에 드는 수준의 작품은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투자할 만한 작품은 보이지 않았다에 가까운 얘기 같기도 하고, 이건 그냥 다 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경 씨는 마음에 드는 작품이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미술을 좋아하고 다 본다고 하고 미술에 관심이 있는데 또 마음에 드는 작품은 없대. 이건 약간 앞뒤가 안 맞잖아. 저는 이걸 보니까 굉장히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아, 그래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다 봤고 나는 그렇게 페어도 다 다니는데 마음에 드는 작품은 없어. 그럼 애초에 미술을 왜 좋아해? 애초에 왜 다녀?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그게 이거지. 투자 가치로 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 광수님의 말은 투자적인 측면에서 광수님의 말을 해석을 하면 앞뒤가 맞아요. 근데 그래서 유일하게 마음에 들었던 모작을 한 게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이 작품을 다시 보여주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물질적인 작품이에요. 물질적인 것을 풍자하는, 여성에게 인생을 바치고 맹목적으로 인생을 바치면서 바보같이 살아가는 남자, 그 남자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고 돈 벌어 와, 돈이 중요해, 돈으로 나는 과시할 거야 라고 말하는 여자. 포레스트 검프도 좀 그렇죠. 어쩌면 뭐 사랑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받지 못했던, 뭔가 맹목적으로 엄마의 말에만 따르는 그런 부분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광수님은 마치 현대 우리나라의 많은 것을 담은 것 같은, 이게 우리나라 현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대의 남녀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어. 현대의 남녀관계. 광수님이 앞에 말했던 내가 물리학을 못하는 이유는 결혼 못할까 봐야. 물리학하는 사람들은 돈 없어서 결혼 못한다고 생각해.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거든. 메마른 나무, 파란색, 슬프고 메마른, 그냥 슬픔의 뿌리만 남은 상태지. 슬픔만 남은, 아무것도 없는. 이 남자는 모자는 쓰고 있지만 헐벗은 상태. 여자는 예쁘고 꾸몄지만 남자를 바라봐주지 않죠. 빵을 갖다 바쳐야 겨우 관계는 유지되는 상황. 현대 우리나라의 모습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는 사람 많고, 근데 뭔가 자기의 스펙만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는 사람,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사람이 결국 이런 꼴을 당하긴 하죠. 광수 씨가 그 딜레마가 있어. 의사라고 말하지 않는 것도, 또 의사라는 갑옷을 입고 살지만 또 그 갑옷으로 사랑받고 싶지 않은, 이게 이해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마 근데 맞을 거예요. 근데 그 포레스트 검프와 저 그림 두 가지를 잇는 연결고리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남자, 그 남자에게 영향을 주는 여자, 두 가지라는 공통점이 존재하기는 하죠. 그래서 작가의 이런 의도를 파악해서 가격까지, 여기서 한 번 더 가격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누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가격까지라는 말을 쓰냐고. 저거는 말 그대로 이런 아트 페어, 그러니까 광수님이 말하는 이 아트 페어, 왜냐면 아트 페어 자체에 판매하는 곳이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아트 페어는 미술품을 소개하는 곳이 아니라 미술품을 파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광수는 현대미술에 관심 있어요? 그럼요. 나 여기 시장 다 다녀요.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아트 페어는 이 미술품을 팔기 위한 곳이란 말이야. 일종의 시장인 거지. 광수님은 현대미술 좋아하세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저는 이번에 여기 시장도 가봤고요. 저기 시장도 가봤고요. 그래서 물론 영화를 보는, 뭐 나 같은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제를 그냥 남들이 못 보는 신기한 영화 보러 다니는 거지. 남들이 못 본 신기한 뭐 이렇게 그림 보러 다니는 거지. 근데 아트 페어도 물론 그런 사람도 많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런 막 고객들이 있지. 큰 손들. 광수님도 그런 사람으로 참여를 했겠죠. 그러니까 광수님은 굉장히 그 시장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는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가격까지.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서 가격까지. 그러면서 이제 광수 씨는 이 가격을 유추할 수 있는 게 광수 씨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야 투자를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도 뭐가 중요해요? 이 기업의 실제 가치가 얼만가 중요하잖아요. 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 얼만가. 내가 이 기업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아니면 이 기업의 이제 내실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공을 들인 회사구만. 이 정도면 실제로는 주식이 이 정도 되겠구만. 할 수 있어야 그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안 사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과 이런 의도를 다 파악해서 그 기업의 제대로 된 주가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이게 다 물리학을 하기 위한, 그래서 돈을 번 거다. 나는 속물이 아니고 물리학 학도가 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다. 나는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물리학 하려고
나는 그림을 좋아하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가격까지 알게 된 거다. 이런 명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광수 씨도 드디어 이제 미경 씨에게 질문을 합니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아니고 그래서 어쨌건 가격까지 지금 광수님은 굉장히 물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그 시장을 돌리는 것도 맞고 그러면서 미경 씨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나한테도 궁금한 게 있어요. 광수 씨의 대화 스킬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거야. 광수 질문도 하고 이러면서. 근데 그 질문이 문제가 있었지.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사회적인 압박인 건지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압박인 건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바람이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그러니까 광수님은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제 그런 걸 원했는데 그걸 궁금하긴 하겠죠.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지만 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진정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경 씨의 말은 그냥 충분히 예상 가능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말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기가 있잖아요. 광수 씨가 하려는 거는 여기서 어쨌건 아이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출산에 대한 시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남자도 물론 느끼지만 여자도 제 친구들도 좀 뭐 이렇게 아이 낳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나이가 이런 출산을 생각했을 때 좀 고민되는 나이 아니냐라는 얘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들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미경 씨 맞아요, 느껴요. 응? 임신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미경 씨 나는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급함이 있는 것 같다. 미경 씨도 이제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데 이 대화가 중간에 또 끊겨버려요. 그래서 이 대화가 어떻게 흘렀는지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첫날 이거를 확인하고 가는 이유는 미경 씨를 더 알아볼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그런 것 같긴 해. 이세를 원하냐 안 원하냐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또 충분했을 것 같은데 굳이 저렇게 뭐 나이 얘기를 하면서 조급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미경 씨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을 체크하려고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일 때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미경 씨가 대답을 했는데 살짝 기분은 안 좋잖아요. 아니 그런 거 고려사항 있으면 이건 뭐 비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어린 분을 선호할 것 같긴 해요. 왜 나를 여기서 나이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미경 씨가 지금 아니 그렇게 어린 사람 만날 거면 다른 사람 만나시지 뭐 영숙이나 뭐 그런 분 만나시지 왜 나한테 와가지고 괜히 그딴 말을 짓거리고 있으시죠? 라고 하는 거죠. 광수는 뭐 어린 분. 근데 여기서 이 뒷얘기가 안 나왔어. 광수 씨가 뭔가 자기 질문에 대한 의도를 미경 씨한테 그래도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광수 씨는 그 정보가 제일 궁금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도를 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게 최종 목표다. 그러니까 광수 씨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니까. 근데 저 의도를 좀 말했어도 됐지 않았을까? 저는 결혼을 하면 이렇게 아이도 가지고 그래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제가 꿈꾸는 가정은 뭐 부부끼리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와 함께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가정이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어떤 가정을 꿈꾸세요? 이렇게 물어봐도 듣고 싶은 대답을 들을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광수 씨가 저런 부분은 좀 잘못된 고집이 있는 느낌도 있어. 굳이 그렇게 돌려서 얘기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근데 광수 씨는 주말 부부를 생각하고 있어요. 인제에선 자기가 살고 아내나 자식들은 서울에서 살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 라고 광수 씨는 왜냐면 결혼해도 현실적으로 뭐 주말 부부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광수 씨는 자기의 자녀나 아내가 인재의 일원이 되게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광수 씨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게 최종 목표다. 전에는 나의 성장이 나의 확장이 되는 거였는데 내 성장이 이제 끝이라면 자식을 통해 확장하는 방법밖엔. 그러니까 이게 광수 씨는 지금 돈을 벌고 그 돈을 쓰고 그거 안에서 안정감을 또 찾고 불안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잖아요. 과거에 어떤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자기를 치장하고 돈을 쓰는 그런 과정들이 어느 순간 허무해요. 허무함이 또 있어. 이렇게 해서 내가 세상에 남기는 게 뭐가 있지라는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에게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이렇게 아트페어 다니면서 그림 사고 이렇게 했던 게 뭐 당장 뭐 10년 전, 15년 전에는 그 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 꽤 괜찮은 수단이었었거든요. 상속을 할 때 미술품으로 상속을 하면 지금은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세금이 안 붙거나 덜 붙거나 그래요. 그리고 미술품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안 떨어져. 안 팔리면 안 팔리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안 팔려 버려서 문제지. 그래서 미술품 투자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수단이라고 해요. 아니 근데 광수 씨는 뭐 지금 뭐 미술품으로 뭘 재테크를 할 필요가 없지. 주식을 하는데. 아마 광수님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인재에서 뛰노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을 거야. 광수님의 옷이 저렇게 명품인데 아이한테 투자를 그렇게 안 할 리가 없지. 물론 나는 인재에서 사는 그런 삶이 난 그것도 그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밌고
근데 광수 씨는 아마 그 아이를 최고급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을까. 다양한 본인의 이런 가방들, 다양한 가방들을 구비하는 것처럼 아이에게도 최고의 그런 수업을 듣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 성장이 끝이라면 사실을 통해 확장하는 방법밖엔. 광수 씨는 어떤 도전을 해서 자기가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도전을 해도 공허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산다고 해서 어차피 지금 이제 와서 물리학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본인의 이런 빵을 만드는 행위를 누군가에 갖다 바치고 싶은 또 그런 본질적인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광수 씨가 느끼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공허함과 연결되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광수 씨에 대해서 봤고요. 우리 내면에도 광수 씨랑 또 비슷한 면이 많고 또 광수 씨의 또 독특한 면 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영식님의 데이트. 영식님 거의 한 3시간 기다린 줄 알았네. 적극적인 내가 약간 부담스럽니? 아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담을 느끼는 성격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자주 있기도. 이런 거 하면 안 돼. 미경님은 이런 드립 치면 안 돼. 이런 게 남자를 쫄게 만드는 드립 중에 하나야. 미경님은 장난이라고 하고 이런 일이 자주 있거든 하면서 전혀 부담스럽진 않고 여기서 바로 뭐 장난 이렇게 하는데 안 돼. 이렇게 하는 순간 하긴 넌 많겠지. 아씨 남자들도 많은데 내가 왜 뭐하러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안 된다고 이러면. 지금 미영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외모적인 포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뭐 앞에서 쭈그러진다고 쫄 수 있지. 그래서 어쨌건 이런 뭐 나는 해도 되지. 뭐 저한테는 익숙한 일이죠. 해봤자 뭐 어차피 사람들 안 믿고 그래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직설적으로 자기 마음 표현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본질인데 앞에서 이런 일이 자주 있다고 거기서 이미 머리가 꽂혀. 자주 있어? 남자들이 막 그렇게 들이대고 있는 거야? 나도 그러면 n분의 1이야? 뭐야 어떡하지? 야, 이렇게 된다고. 이 뒤에 말이 안 들려. 여기 지금 영식님 얼마나 자세가 발라졌어. 저한테 조금 이성적인 호감은 있어요? 나를 좋아하긴 하는 거야? 몇 프로? 이게 영식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언젠가부터 지금 24기 25기 영식님들 왜 자꾸 이런 식이지? 옛날에 영식님들은 이렇지 않았는데? 되게 남자다운 영식님들 많았는데 이성적인 호감은 있나요? 있죠. 이성적인 호감이 없다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성적인 호감이 있고요. 자신감이 떨어졌어 지금 몇 프로 정도? 지금 광수님이랑 1대2 데이트하더니 자신감이 확 떨어졌어 지금. 근거 없는 자신감 가득한 사람이라고 해놓고 지금. 그래서 퍼센트? 퍼센트까지 뭘 그렇게까지야. 근데 남자로 보여요. 안심해. 남자로 보여. 안심해.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미경님이 저는요 라고 물어본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호응해 준 거야. 영식님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지. 하지만 나한테 물어봐줬으니까 나도 당신과 똑같은 입장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말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식은 내 마음을 몰라서 물어봤나? 알지만 그냥 나도 당신과 똑같은 입장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던져준 거지. 그래서 말했잖아요. 상대가 모를 수 없게 한다고. 근데 이제 미경 씨는 어떻게 그렇게 자기 감정에 확신을 가져요? 영식은 또 여기서 허세,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인데 당연히 알지. 근데 저런 게 조금 어려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전기수 광수는 굉장히 고민했죠. 내 마음에 내가 현혹된 건 이 상황에 현혹된 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어려 보이는 포인트기는 해.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고 호감도 느껴지고 그럼 나는 이대로 쭉 가면 돼요? 질문형. 이게 굉장히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자신감 없는 모습들. 나 몇 프로 좋아요? 나 이대로 그냥 계속해도 돼요? 약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경님도 웃으면서 그냥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본인의 감정인데 본인의 감정 스스로가 안다며 방금 본인 입으로 그랬잖아요. 스스로 안다며 이것도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이런 말도 미경님이 이런 약간 생캐로서 나오는 멘트들이지. 여기서 더 세게 말하려면 왜 하지 말라면 안 하게? 이렇게 또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 세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이 정도도 실은 좀 생캐니까 웃으면서 살짝 이렇게 팩폭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 미경님이. 그래서 약간 그 담이 작은 사람은 미경님 앞에 가면은 굉장히 긁히고 돌았을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나는 갈 거다. 부담스러우면 속도를 늦추거나. 근데 뭐 지금 영식님이 오늘 별로 그렇게 부담 주지도 않았어. 그래서 부담스럽진 않고 근데 그런 건 있다. 나는 사람을 그래도 알아봐야 호감이 생긴다. 근데 제가 제대로 대화본 게 영식님밖에 없다. 아직 그러니까 호감이 생기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도 좀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광수님까지 알아보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영식님 좀 마음이 철렁하죠. 영식님은 이렇게 그 근본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없는 자신감일 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는 하지만 지금 벌써 지금 자세가 상당히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미경님도 이 사람 센 척하네? 그래요?
영식님한테 아 허세는? 이라고 바로 했던 말처럼 이미 간파했어요. 영식님 그런 부분을 다 알고 그래요. 그래서 다만 이제 다 알아보고 다시 오면 되니까 라고 센 척은 하지만 마음은 쫄리죠. 미경님도 다 알고 있죠.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자기 확신이 강하지 나는 자신 있으니까 갔다 다시 오면 되지 뭐. 결과만 나한테 오면 되는 거잖아. 아, 세게. 아, 좋아요. 아, 영식님 캐릭터 재밌어. 영식 씨가 뭐 눈물을 흘리지는 않겠죠. 화장실에서 울고 나오겠지.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미경님은 그냥 상대가 듣고 싶은 말로 자신감 멋있다. 근데 역시나 영식님은 그 부분에서 상처를 좀 받았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도 필요하지 않냐는 미경의 질문에 의아하면서도 납득해야죠 뭐. 이거는 상당히 긁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얼떨떨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분들 데이트가 끝이 났고요.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